시작합시다. 저 지난주 마감할 때, 마감에 얘기할 때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마음에 없는 얘기를 지난주? 예. 뭐라고 하셨죠? 그냥 스플링이 그냥 무서웠는데 저한테 잘해주는 것 같고 해서 좋다고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런 나나님도 그냥 좋다고 얘기를 했고 이런 것들이 끝나고 나서 너무 후회스럽더라고요. 왜요? 마음에 없는 얘기라고? 계속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날 이제 느낌이 좀 다를 것 같은데 그냥 기존에 했던 말을 똑같이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매년대로 제가 하는 것 같고 이제 그래서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어떻게 느껴졌을까? 조금 이런 것도 있는데 일단 제 스스로가 이제 제가 하는 말이 이제 좀 싫었어요. 근데 눈치는 이제 다른 사람들 어떻게 볼까 하는 거는 좀 차후의 문제고 처음에 제가 싫었어요. 스스로가 좀 네. 뻔한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렇죠. 네. 근데 불편한 게 있는데 좋다고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었어요. 아, 그러면 괜찮은 건가요? 근데 똑같은 얘기를 그 전에 했던 말을 또 하는 것 같고 이래서 나는 그러니까 사회생활에서 하듯이 내가 그렇게 얘기를 계속 반수하게 되는 그래서? 그럼 좀 오늘 좀 다르게 해보셔도 돼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따가 스프리나 나나님한테 그랬다고? 네, 나나님한테 얘기한 거나 그리고 유다신님한테 얘기 드린 것도 조금 좀 아쉽다? 좀 더 이제 내가 유다신님한테 어떤 마음이었지? 했는데 언니 입장에서는 제 얘기를 들으시고 언니 입장에서는 자기는 배불리 먹었으니까 나를 공감 못하는 게 당연한 거다 할때 그 말이 너무 좋았어요. 제 편들은. 근데 그것도 그냥 들으시라고 그냥 표현했던 것 같고 나 시지 요 대목이 딱 좋았는데 난 왜 그렇게 표현 못했지? 이제 근데 그거 표현하셨는데 마무리 때요. 뺀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얘기를 하셨어요. 전달됐나요? 그래서 내가 언니는 뭐 그렇게 했으니까 네. 했으니까 너무 좋다고 네. 공감받아서. 그랬나요? 아니 지난주에 저는 여수님 얘기하고 그냥 뭐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은 하나는 번도 못했거든요. 다행이네요. 그래서 그냥 얘기 잘 나누고 잘 하셨고 그래서 또 사람들이 공감도 해주니까 좋다고 하신 건 되게 좀 자연스럽게 느껴졌어요. 다행이네요. 근데 조금 바꾸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마감할 때 딱 제가 계속 북한의 생활총화가 계속 생각이 들면서 생활총화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생활총화? 네.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뭐 하는 건데요? 나의 비판을 하고 상호 비판하고 이런 거 일주일 동안 내가 뭘 잘못했는지 일주일에 한 번씩 그게 계속 진행이 선생님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분단 현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도 앞에 앉아있고 이렇게 해서 그럼 지역 사람들이 모여서? 아니 학교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학교 다닐 때만? 네,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사회 졸업해서 조직 회사? 네, 거기서도 또 이제 청년 조직이면 조직 직맹이면 직맹이라면 입당 못한 성인인데 입당 못한 사람들 그 다음 당원들 다 자기 조직에서 그러면은 북한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 모임이 있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예. 선택이 없이 그냥 이제 다 이렇게. 그럼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그렇게 생활총화하면서 내가 뭐 잘못했는지 얘기하고. 근데 여자들은 휴가를 가면 이제 뭐 회사를 안 다니고 가정주부잖아요. 그래도 그런 직맹이란 이런 게 있어서 그건 딱히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총화를 안 해도 일단은 좀 가끔씩 모여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계속 그런 방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럼 그때도 좀 약간 기계적으로 그냥 이 시간만 냅대기 해치우면 그냥 욕을 안 먹을 정도. 욕을 안 먹을 정도로만? 맞춰서
근데 그래. 제가 상대적으로 상호 비판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선생님한테 계속 그 욕을 먹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무조건 이건 필수로 들어가야 되거든. 자기 비판 먼저 하고 그다음에 상호 비판을 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그게 갈등을 못하는 원인일까? 그럼 거기서는 왜 다른 사람 비판을 못 하셨던 거예요? 적을 만들기 싫다. 적을 만들기 싫어서? 싫어서 이랬던 것 같아요. 갈등이 좀 싫어서? 네. 근데 이제 내가 먼저 이제 나가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내 뒤에 이제 나를 뭐 비판했다고 난 그다음에 정말 운하고 싸우는 거지. 계속. 나는 너한테 뭐라 안 했는데 네, 너는 왜 내 건드렸냐. 말 건드렸냐?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갈등을 계속 피하나? 지금 이런 것도 그래서 여기서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는 떨려요. 일단은 지금 떨린다고? 해보고는 싶어요. 그게 극복하고는 싶어요. 루카님 지난주에 뭐 왜 안 나왔어요? 오기 싫어서요. 왜 싫었어요? 근무는 언제? 근무 다음 주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다음 주에 못 나오겠네요. 네. 그럼 지금도 그거를 하나? 북에서는? 생활 지금도 할 것 같아요. 무조건 할 것 같아요. 무조건. 그게 아니면 통제가 안 되니까. 통제가 안 그래서 되니까. 매일 그 사람이 일상을 파악하고 뭐 없어져도 갑자기 없어져도 바로 이제 추적하고, 아니까. 네, 추적하게 되고. 그래, 그렇구나. 왜 나오기 싫었었어요? 그냥 짜증나더라고요. 그때도 갈등. 나나님이랑 그때 끝나고 얘기 좀 했어? 밥 먹고 잘 얘기하고 갔어요. 그럼 뭐 그때 갈등이 짜증나서 아니면 좀 본인이 좀 피곤하고 그래서? 피곤하기도 하고. 그때 나나님이랑 같이 밤님이랑 케이님 그리고 미신님 이렇게 얘기하던 게 너무 짜증나고 싫더라고요. 그래서 얼굴 보고 얘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 누가? 다들? 그냥 오기가 싫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나님이랑은 얘기를 했다면? 네. 그럼 나나님이 그런 건 아니고? K, 밤, 미실? 집단 안에서 그때 나나랑 얘기하고 그때 풀렸어요. 나나랑. K, 밤, 미실? 생각? 그래서 물어보고 싶었던 거 있어요. 블로그 쓰면 나뭇잎고 가서 좋아요 눌러주잖아요. 근데 그 미실님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계속 눌러주는 것도 싫다고. 그래서 요새 없는 건지. 가끔 누르잖아. 네. 너무 글이 한 번에 많이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그랬구나. 미수님이 어떤 마음인지는 좀 알겠어? 그날도 그렇고 뭐 마음은 이해가 가는데 마음이 이해가 간다고? 마음은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내가 저 입장이면 나도 저럴 수 있어 이렇게 이해가 돼요. 저 입장이 뭔데? 그냥 너무 좋아하는 사람을 뺏기는 것 같은 기분일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음이 이해가 된다고? 그런 마음인 건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행동하는 건 이해가 안 돼요. 그거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럼 뭐예요? 이게 이해가 아니에요? 그 정도 감정이 아니야. 그 정도 감정이 아니야. 뭐 미셸이 다음 주에는 아마 오실 것 같은데 다음 주에 오시면 같이 얘기해야겠지만 그 정도 감정은 아니야. 그 감정가가 더 크다는 거예요? 더 격하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보이는데 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저 사람한테 관심을 갖네 정도가 아니라
어느 순간 딱 꽂히면 해리가 나타나. 그래서 현실이랑 자꾸 분리가 되고 그게 극단으로 자꾸 치달아서 그러면 이제 뭐 그날은 그렇게까지는 가진 않았는데 다른 데 집단에서 그렇게 막 해리가 나타나면 기억을 못 하셔. 그때 있었던 그날 일들을. 그때 같은 장면들을. 아무튼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날. 여신님은 그때 좀 어땠어요? 미실님 막 울고 막 그랬을 때 루카님 얘기하다가. 이제 미실님 그 행동이 조금 이해한대요. 처음에는 제가 이제 루카님 입장이라면 좀 뭐 하는 짓이야? 좀 억울할 것 같고.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당한 거 아니어서 좀 이해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장소에서는 조금 이해가 됐어요. 네, 그랬던 것 이해가 되면 좀 편 좀 들어주세요. 오면은 이해가 된다고 얘기 좀 해주고.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당하면 집에 가서 막 조심해야 되겠다. 그 사람한테 오해를 안 살려면 제가 언제 참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좀 그렇게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날 객관적으로 봐서 이해가 됐을까? 아니면 내가 그 입장이랑 또 나 집에 가서 또 조심해야지.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조금 남의 일스러운 루카님 입장 이해 못한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미신님이 이해가 됐어요. 그럼 뭐 루카님한테 궁금한 건 아니에요? 루카님이 그런 일 겪으면 좀 조심해야겠다 생각이 드냐고. 루카님은 어때요? 저는 집에 가서 이제 다음부터 그런 관계에서 내가 액션을 좀 더 이렇게 딜을 해야겠다. 오해를 안 사게. 미실님한테 오해를 안 사요. 예, 그러니까 미실님이 지금 나를 오해해서 더 신경 쓰잖아요. 그렇게 신경 안 쓰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긴 루카님한테. 제가 여신님 입장이었으면 저렇게 지랄하네? 좀 조심해야겠다는 생각 저도 좀 들었어요. 나한테도 저렇게 지랄할 수 있겠다. 지랄하네 하는 생각도 있고 그다음에 내가 조심해야 되겠네 이런 마음도 있거든요. 비슷하네. 조심해야겠다. 그러니까 물론 공격받고 싶지 않은 건 저도 똑같은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이나 제 뭔가 마음이 있잖아요. 그걸 거슬러서까지는 하고 싶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힘들 것 같은데 그러면 저도 상황이 닥쳐온 게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아니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그걸 묻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루카님 입장이면 예. 어쨌든 제가 루카님한테 관심 갖고 신경 써주는 거에 대해서 미실님이 힘들어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여신님이 루카님이면 누다신이랑 좀 거리를 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한다고. 예. 물어봐요 그거를. 그렇진 않아요. 이게 완전 다른 의미로 이해했어요. 이해가 되는데 글쎄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은 이 사람과의 관계보다는 이 사람과의 관계가 나한테 더 중요하니까. 되게 그렇게까지 또 세서 못해요. 그래요? 그럼 들으니까 어때요? 조금 색다르게서 신선하게 느껴지네요. 그럼 관계를 더 이제 내가 어디가 더 중요한가? 여기만 너무 이렇게 집중하지 말고 좋네요. 그렇게도 생각. 조금. 그러니까 만약에 여신님은 누구랑 친한데 내가 이 사람이랑 친한 거를 질투하는 사람이 나를 미워할까봐 이 사람이랑 관계를 멀리한다고? 저는 이제 그랬을 거. 미움받는 게 더 힘드니까? 그랬는데 이제 이 얘기 듣고 일리 있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대신 느다스님이 입장에서 서운하겠다. 내가 이 사람 입장으로 이렇게 멀리 하려고 그 생각 확 들었어요. 좋아요. 좀 각도를 생각할 수 있게. 근데 그렇지 않아요? 뭔가 저 사람이 하는 얘기나 말들이 자기를 위해서 그냥 하는 말이잖아요. 본인을 위해서. 근데 미실님이 만약에 뭐 여신님한테 뭐라고 했다고 하면
여신님이 다 맞춰줘야 돼요? 여신님이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살고 싶은 게. 근데 욕먹는 게 싫거든요. 그냥 욕 안 했으면 좋겠어서 그냥 이제 맞춰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포기하고 네. 나도 네. 욕을 안 먹는 게 낫다는 네. 거죠? 네. 저도 만약에 나무님이랑 관계가 별로 없어요, 만약에. 네. 그러면은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이미 되게 중요한 관계가 만약에 있잖아요. 네. 그럼 여신님도 다르게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해봐서 지금 앞으로는 조금 진짜 처음 이제 신선하다 그렇게까지 각도로 생각 안 해가지고 눈치를 좀 돌보지 않을까? 예를 들면 아드님이나 뭐 남편분이랑 관계가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되게 외부인이 와서 뭐 어디 직장에서 같이 일할 경우가 생겼는데 네. 지랄을 해요. 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랑 맞춰야 되니까 내가 아들을 멀리해야지, 남편을 멀리해야지 이런 생각은 안 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네가 뭔데 지랄이야?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그건 그렇죠. 그건 그럼 뭐 남편이나 아들 관계는 그럴 수 있는데 진짜 친한 친구였어. 네. 진짜 친한. 네. 가족만큼 친한 친구인데 누가 질투를 해. 네. 그 사이를. 네. 그럼 친한 친구를 멀리해요? 내가 욕을 안 먹고 싶어서? 조심은 할 것 같아요. 그래도 신경 안 썼을 것 같진 않고. 조심은 할 것 같아요. 조금 그 사람 앞에서는 조금 그런 표현을 좀 덜 해야 되겠다. 관계를 이랬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생각 안 해봤는데 그런 질문이 들어오니까 좀 그러진 않을까 하는. 근데 내가 친한 친구 입장이면 서운할 것 같아. 네, 그게 입장이 이제 그렇게 딱 질문을 던져주시니까 그럼 저쪽 사람이 서운하겠다. 근데 왜 이 사람은 그러니까 내 기준이죠. 내가 욕 안 먹게 해서 저쪽 사람 버리는구나. 서운하겠다. 그래서 그걸 다르게 생각해볼게요. 그럼 눈치도 안 볼 것 같고. 근데 뭐 사회생활에서는 갈등을 제대로 하기가 어려우니까 네. 뭐 조심할 수는 있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뭐 어느 정도는. 네. 근데 집단에서는 만약에 루카님이 나와의 관계를 조금 조심한다는 거는 네. 그건 사실은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다고 미실님이 편해지진 않아요. 그렇다면? 아니, 그런 행동도 좀 덜 보이는 거죠. 미실린 보는 앞에서. 이렇게 아니 조심한다는 미실님은 어떤 순간순간 이제 조금 가까워지는 것 같은 이런 게 있으면.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조심하잖아요, 집단원들이. 예. 그런다고 미실님의 삶이 편해지진 않아요. 열은 안 받지 않을까요? 그날 열 받았잖아요. 그거를 열 받고 표현을 하고 그 감정을 계속 다루고 그 감정이 왔을 때 그거를 이겨내는 연습을 해야지. 왜냐하면 밖에서도 남편과의 관계에서 이제 미실님이 나가는 모임이 있거든요. 네. 그 중독자 모임. 네. 이제 거기에서 여자 참가자들에 대해서도 미실님이 굉장히 강렬한 네. 질투를 느껴요. 누가 남편한테 얘기 걸면. 네. 그럼 밖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다 맞춰줬어. 다 맞춰줬는데 그래서 미실님이 그 감정을 다룰 수 있는 경험을 안 했어. 그럼 거기서 빵 터져버리는 거지. 네, 무슨 얘기인지. 그럼 거기서 그 여자를 때릴 수도 있지. 네. 근데 여기에서는 계속 이제 그걸 드러내야 그 감정이 올라왔을 때 조절할 수 있는 그쵸. 힘을 키우는 거네. 조절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거죠. 사회 나와서. 그래서 플리님이 저랑 개인 상담할 때도 되게 힘들어 했었고 네. 그 플리님이 이렇게 사회적 미소를 네. 띄는 거에 대해서도 엄청 안 좋아했어요.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집단이니까 좀 나 불편하게 해도 본인 할 말을 하는 게 필요하죠. 여기는 그게 아니잖아. 뭐 무슨 총화? 생활총화? 네. 생활총화 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여기서는 연습할 수 있는 자리니까 여신님이 남 불편한 것도 본인이 원하면 좀 할 수 있죠. 네.
근데 여신님이 요즘에 잘 안 빠지셔서 좀 이렇게 자주 좀 빠지셨던 때가 있었잖아요. 네. 요즘에는 왜 안 빠지세요? 그때는 일이 있었어요. 요즘에는? 있었어. 요즘은 일이 없고? 이제 동호가 또 일이 생기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좀 일이 따뜻- 있어서 빠졌지. 아 그래요? 좀 따뜻해지면 더. 예, 예. 뭐 예전에는 뭐 말도 타러 가시고 놀러 좀 많이. 예, 지금도 또 놀러 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좀 어떠세요 집단은? 처음에는 여기 와서 많이 긴장했어요. 근데 어느 코야님이 저번에 서운한 얘기를 마무리 때 그냥 하고 다음에 좀 연결하자 했잖아요. 그때 이후로 코야님 마음이 뭘까 이러면서 이렇게 조금 연습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상대의 마음을 보는 게 조금 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여기 그 이후부터 여기 오는 게 좀 편해졌던 것 같아요. 너무 모르고 그냥 따라가려고만 하고 하니까 모른다는 거에 대한 긴장감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내가 바보 취급받는 것 같은 이해를 못해서 상대하고 소통이 안 돼서 그게 되게 긴장이 되는데 그게 그렇고 그리고 사회에서는 많이 좋아졌어요. 편해졌어요. 어떤 게 편해졌어요? 이제는 상대가 먼저 말을 걸어와야만 제가 말을 했고 했는데 이제는 제가 먼저 좀 말을 좀 많이 시도를 하고 그랬는데 이상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얘기해서 오히려 더 관계가 좀 도와지는 것 같기가 어쨌든 많이 좋아졌어요 사이에서. 그럼 예전에는 먼저 말을 걸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았었는데요? 그 말을 못 걸었던 이유가 뭐였어요? 생각은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네. 뭐 특별히 뭐가 무서웠거나 두려웠던 건 아니었고 그냥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라고? 할 말이 없어요. 그냥 근데 지금은 여기서 배운 게 상대에서 궁금해해서 이제 질문을 계속 하라고 이제 그거가 포커스 맞춰지니까 그렇게 접근을 하니까 나 좋더라고요. 근데 기존에는 방식이 내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말? 저 사람한테 다가가는 게 그냥 소재가 내 말을 해서 계속 이렇게 수다를 떨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너지가 빠르고 내 말이 다 바닥에 남는데 그래서 이랬던 것 그럼 요즘에는 어떻게 말을 질문을 하신다고요? 같아요. 예, 뭐라고? 잘 지냈어요? 뭐 이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말을 또 이렇게 꺼내고 이렇게 하는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네 하면서 되게 말하는 게 그리고 전화도 이제 하게 되면 조금 많이 부담스러웠거든요. 나 혼자 전화가? 계속 지지벌대고 하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오히려 이제 어제도 많이 좋았어요. 여기 다니면서 좋아요. 근데 저한테는 질문을 안 하세요? 어려워요. 뭐라고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남자들이 어려워요. 남자가? 남자가 어려워요. 스플린도 남자잖아요. 어려워요. 오, 그래서 어떤 게 좀 지금 어려워요? 남자들 다 어려워요. 모르겠어요. 지금 어제 또 그 얘기하면 눈물이 나는데 제가 지난주에 아빠 얘기 잠깐 했었잖아요. 아까 네. 아빠 왔는데 아빠하고 이제 내가 그래서 그러나 지난주에 그 생각도 이제 이런 생각은 처음 해봤어요. 지금 그냥 권위자들만 좀 무서워하고 눈치 보고 한다고 생각했는데 일단 남자라는 것 자체를 좀 해가지고 그런 거 무섭다고? 아니 무섭다기보다도 좀 어렵다? 근데 슈플림이랑 개인도 한 10번 했었잖아요. 네. 그땐 좀 슈플림이랑 가까워졌다는 느낌은 안 들었어요? 안 들었다고? 그 남자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근데 어려워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한다기보다도 어려워요.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알고 싶어요. 루카님은 안 어려워 남자가? 어렸을 적에도 어렸을 때요? 저는 오히려 아빠나 오빠에 익숙해서 남자가 편해요. 저는 여자가 더 어려웠어요.
그래서 맞아서 그런가?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맞아서? 여신님. 아빠한테? 맞지 않았어요. 아니, 아빠한테 맞지는 오히려 맞은 거 엄마한테 맞죠. 엄마한테 맞아요. 네. 근데 아빠가 좀 아이들을 많이 챙기는 이렇게 좀 제가 봤을 때 자상한 편이었는데 저하고는 관계가 안 좋아서 저만은 이제 그리고 아빠 일단은 옆에 이제 피부가 부딪히는 것도 저는 싫었고 이제 저도 아빠가 또 싫었고 아빠가 왜 그렇게 싫었어요? 아빠가 무능하다고 저는 아빠하고 싸울 때 보면 아빠가 무능하다고 이제 해서 그래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아빠가 졌어요? 아니 지지는 않았어요. 지지는 않았는데 근데 제가 엄마는 봤을 때도 무능하다. 아빠가 무능해요. 돈을 못 벌어온다? 아니면 딱 회사 일만 하고 외부 대인 관계를 잘 못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거기서는 조금 좀 술도 안 마시고 이런. 너무 좋은 아빠인데요? 근데 그래 엄마 목소리가 더 컸죠. 일단은 엄마가 다 이제 이렇게 거의 하다시피 했으니까. 근데 아빠가 좀 무능하다고 생각을 했고 근데 지금은 아빠가 이해가 됐어요. 그때 아빠가 그렇게 렉슨을 취해서 엄마가 그러니까 아빠가 엄마랑 성격이 똑같았으면 둘이 맨날 싸우지 않았을까요? 받아주는 사람도 없고 애는 돌봐주는 따뜻하게 해주는 아빠 없고 엄마처럼 계속 막 혼내고 그러면 더 무서웠을 것 같아요. 아빠는 그러지 않고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돼서 물어보는 게 나는 그러면 엄마보다 아빠가 더 좋았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힘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엄마 없으면 우리 집은 못 살아간다는 이렇게 엄마 죽으면 되게 공포감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때 아빠는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 제가. 그럼 남자분들 볼 때 약간 무능하다는 생각하세요? 별 필요 없다 이런 생각? 아니요 지금 남편하고는 또 그러진 않아요. 남편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지 좀 이렇게. 다른 사람들 봐도요? 남자는 좀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아이가 이제 좀 고면성이 없고 또 남자아이인데 근데 결혼해서는 남자는 가정이 이제 근데 그 뭔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남자를 어려워한다기보다 어려워하는 것 같진 않은데 그런 어떤 것 같아요. 그냥 별로 남자 대해본 적 없고 별로 필요 없어하는 사람 같아 보여요. 연애는 한 번도 못 해봤어. 아니 그러니까 연애 관계를 떠나서 뭐 스플이랑 상담을 했는데도 관계가 그렇게 가깝지 않다든지 이런 거 들었을 때 잘 모르겠어. 나도 알고 싶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저는 모르겠어요. 그럼 전화 숲을 볼 때 어려운 마음은 무슨 마음이에요? 뭐 무능해 보이진 않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러진 않아요. 그러면 무서워요? 근데 정작 본인 아버지한테 맞은 적도 없고 뭐 아버지를 무시했다며. 네. 근데 왜 남자들이 무섭지? 보통은 그게 연결이 되거든요. 어렸을 적에 경험했던 그 아버지나 어머니 그런 어떤 성별의 차이가 그 이후에도 연결이 되는데 그런 거는 안 되는 것 같아서. 아니면 왠지 어려운지. 길 가다가 갑자기 폭행당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까무러치고 이렇게 눈 떴다고. 네. 그것 때문에 좀 힘드세요? 집에 있는 남자들은 뭐 그냥 뭐 남자가 유능해야지 뭐 이런 생각하는데 외부에서 밖에 나와서 남자들을 보면 길 가다 만난 사람이잖아요. 네. 집이 아니라. 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런 느낌에 가까워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럼 그것만 얘기해봐요. 이 무서운 거에 가까운지 좀 이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할지 모르겠다는 돌발의 두려움에 가까운 건지 아니 별로 신경 안 쓴다에 가까운 건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게 가까워요, 저는. 그러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건 다 모르겠잖아요. 네. 근데 내 기분이요. 기분이요? 이 사람을 딱 봤을 때, 이 사람이 나한테 편안하고 별 신경 안 쓰이는 사람인지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신경 쓰이죠. 되게 무섭고 좀 떨려요. 걱정되고. 떨리진 않는데. 그러니까 전화 수프를 보면 어떠냐고요. 나를 썩게 안 볼 것 같은 느낌인가? 썩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썩 좋게 안 볼 것 같은 느낌인가? 좋게 안 볼 것 같다는 느낌? 네, 그러니까 좀 나를 안 좋아할 것 같은 느낌? 네, 그게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런 것 같네요. 별 그렇게 심각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염려스러워 하세요? 별 얘기 아니에요. 왜 그렇게 긴장을 하세요? 아니, 나도 지금 너무 내가 알고 이렇게 싶어요. 극복하고 싶거든요. 근데 그게 아마- 이게 극복할 것도 아닌 게 뭐 문제가 있진 않잖아요. 경직되는 거죠. 남자들을 이렇게 상대했을 때. 그러니까 나도 긴장이 되고, 그냥 뭐랄까, 남자들하고 있는 자세도 불편하고, 빨리 그 자리를 피고 싶고, 아마 불편하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있고 싶은데, 그냥, 혹시 남자들이랑 친한 네. 여자들을 보면 너무 싫어요? 남자들이랑 친한 여자들 보면요. 음. 남자들 친한 여자들 보면 여자가 싫으냐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여자가 가볍냐, 왜 이렇게 남자들한테 뭐 소위 속된 말로 꼬리를 치냐, 뭐 이런 생각들 하는 사람들도 좀 있거든. 그러니까 그동안 본인 살면서 나도 답답하네.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말이 완전 달라요? 틀려요? 본인 딸이 있어. 딸이 여자애들이랑은 안 친하고 남자들이랑 엄청 친해. 네. 그럼 괜찮아요? 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왜 안 괜찮아? 사고 치고. 사고 칠 것 같다고? 네. 그런 남자애들을 좋아하는 딸이 싫을 것 같아요? 네. 가벼워 보이고? 이게 신중하지 못하고 이럴 것 같아요. 신중하지 못하고? 네. 조심하지 못하고? 네. 뭐하고 힘들대요? 그러면? 그럼 남자들이랑 친해지는 거가 그냥 마음속에서 불편하신 것 같은데? 이유 없이요? 뭔가 좀 소위 말해서 그렇게 좀 가볍게 보일까봐? 좀 천박하게 보일까봐? 이런 느낌 아니에요? 그 얘기 들으니까 제가 아빠하고 같은 직장에 다닌 적이 있었는데 거기 남자가 더 많고 여자 비율이 적은 데인데 남자들이 여자들 이렇게 몸이랑 툭툭 이렇게 치고 이런 거 잘해요. 그러니까 가슴 쪽이랑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는 성추행 같은 거 이렇게 거기는 뭐 성추행이 뭐 그런 게 없으니까 근데 제가 그렇게 도도하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때 이게 아빠가 봤을 때도 너 어디 가서 어쨌든 저는 융통성도 없고 제 덜퍼가 제구멍이 있고 그게 다 아빠한테서 들었던 피드백이거든요. 너무 이렇게 냉정하다 할까? 남자들한테? 네, 조금 그런 이미지를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얘기 딱 들으니까 제가 그때 들었던 말이나 내가 그때 했던 행동들이 그러니까 막대할 것 같은 느낌. 이제서 막 가슴에 툭툭 치고 막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너무 가깝게 이제 편하게 하면 막대할 것 같은 그게 좀 이상한 것 같네요. 지금 그때는 생각 없이 그런 행동을 그럼 약간 뭐 경계하는 마음? 거기에 있는 것 같네요. 그런 지금 마음이요? 몰랐어요. 그때는 뭐 지금 그런 거라면 너무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렇게 다 편하게 대하는 사람 없어요. 어느 정도는 내가 익숙한 사람이 아니고 외부에서 만난 사람들이랑 시간을 갖기 전에 그 사람이 되게 편하고 처음부터 친근하고 이렇진 않거든요. 주변 다른 여자들을 봐도
아니 근데 그 얘기 이해가 됐어요. 처음 만나는 사람 파악하기까지는 조금 경계해야 되는 건 맞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집단을 지금 한 지가 오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다시님이나 스플님이랑 이런 남자분들은 조금 어렵다. 아직까지도 상대적으로 조금 뭔가 이제 말 걸기도 남자라서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그냥 관계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 성별을 떠나서 그냥 그런 게 아니라면서요. 이 사람이 막 되게 내가 원하지 않는 접촉을 하거나 이런 게 걱정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럼 그냥 관계가 어려운 거지. 그런가요? 그런 거죠. 저한테 좀 질문을 하세요. 아니 아까 시작할 때 둘이만 있었는데 시작하자마자 바로 얘기를 바로 시작하셔서 또 오디오를 채우시려고 저렇게 애를 쓰시나 싶어서. 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둘만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대화가 서로 없으면 민망하니까. 네. 그래서 막 자기 얘기를 하셨나 싶어서. 그것도 있죠. 저는 좀 그것도 있었어요. 이해도 되지만 서운도 해요. 왜 나한테 관심을 안 갖지? 아, 여신님은 내가 안 궁금한가? 원래는 아까 탁 봤을 때 머리가 이렇게 깔끔하게 예전보다 깎으셨더라고요. 네, 그 마음에 물어보고는 싶었어요. 근데 물어보고 싶었는데 내가 이거 물어보면 이거 창피하네. 뭐가 창피해요? 내가 이런 말이라고 물어보면 자기를 좋아하나? 이렇게 상대가 생각할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지금 드네? 그러니까- 그래서 안 물어봤는 거야. 상대가 오해할까봐? 예. 진짜 지금 그런 생각도. 머리 물어보려고? 머리 깔끔하게 자르셨네? 보기 좋네요. 지금 이게 생각은 떴어요. 근데 이런 거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지금 생각도. 오해하면? 만약에 상대가 오해를 했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데? 창피할 것 같은데. 내 마음이 창피할 것 같아. 지금 물어보면 안 돼요? 머리 잘랐냐고. 지금 이제 깔끔하게 지금 아까 나보고 얘기하지 말고 여기 오세요. 지금 뭐라고 물어봐요? 처음에 물어보고 싶었다는 게 있잖아요. 머리 잘랐어요? 이런 거? 잘랐네요. 보기 좋아요. 이제 이렇게 그럼 얘기하고 칭찬을 싶었어요. 해주고 싶었어요? 예. 그럼 칭찬해줘요. 그랬어요, 그냥 아까 그냥. 뭘 그랬어요? 정확히 말씀을 해주세요. 그랬어요가 뭐야? 머리 깔끔하게 자르셔가지고 그래서 다 지금 이 얘기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좀 쑥스럽다 이래서 말 안 했어요. 지금 같이 오는 건 아니었어요. 쑥스러워서 어떤 일 한번 물어봐요, 이거. 어떠세요? 아까 그 얘기 해줬으면 되게 좋았을 것 같아요. 전 쑥스러웠어. 아야. 아니 그거 말고는 나한테 관심이 없어요. 누다님은 사람들 안 하는데 좀 마음이 어때요? 라든지. 그 말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맞아. 그 말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뭘 또 그럼 내가 말하기 전에 물어보고 싶었던 걸 먼저 물어봐요. 물어보고 싶었던 두 가지 있었어요. 진짜 이제 머리 스타일이 바뀌셨네. 그다음에 이제 사람 하나도 없는. 아니 그거 말고. 그리고 없었어. 그리고 나한테 궁금한 게 없다고? 지금 없어. 머리는 내가 더 짧게 잘랐어요. 더 많이 잘랐어요. 머리 자를 거야? 왜 몰라요? 머리 많이 잘랐네. 뿔리님만 알아봤다. 그래? 난 모르겠어. 귀여워요. 고마워요. 원래 머리가 길었나? 물키에서 묶고 다녔잖아요. 요만큼까지 왔었어요. 난 그랬어? 서운하다. 아무튼 관심 좀 가져줘요. 나나 스프한테도 뭐 없는 사람 취급을 자꾸 해. 서운하게. 머리 자른 것도 못 알아본 사람이 똑같아요. 원래는 그 루카님도 머리 자른 게 이제 아까 보였거든요. 근데 저번에 제가 피드백 받은 게 있었어요. 뭐라고요? 외모에 대해서 너무 이제 제가 그렇게 누다시님한테 그때 제가 두 번인까지 표현하니까
사람들은 쏙 안 좋아한다고 이렇게 이제 외모에 대해서 좀 그때 뭐라고 본인이 외모에 대한 얘기를 했던 거죠? 처음에 나나님한테 살 빠졌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수플림이 미국에서 가져오셔가지고 그때도 또 조금 살 빠진 것 같네요 제가 그거 내가 살이라서 그래요, 살. 살이라서 그럼 다른 뭐 머리라든지 옷이라든지 이런 건 괜찮아요? 뭐 그런 거는 자기가 얼마든지 자기가 의도적으로 한 거잖아요. 근데 살을 찌거나 빠지는 거는 그게 이제 다이어트를 했을 경우에 살 뺐다면 좋아하진 하지만 네. 그게 좋으면 또 그거에 너무 집착을 해. 그래서 그건 이제 외모에 대한 부분보다는 네. 근데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거지. 머리 잘랐네요.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지. 근데 저는 참고로 그런 얘기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 그때 그런 얘기를 들어서 나 이제 패턴 바꿔야지 지금 그렇게 목표를 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표현 많이 했어요. 어떻게 안 이런 마음이구나. 그 미실님 눈치 보는 마음이 이렇게까지 오는구나. 저 사람이 안 좋아하면 내가 하고 싶은 말도 참아버리는 거. 좋은 마음으로 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요. 이제 저 나한테 좋아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저 사람이 싫어하니까 네, 지금 맞아요. 이해가 됐어요. 근데 유다씨님은 싫어하시지만 그런 얘기 전 좋아하는데 어떤 뭔가 거? 관심을 주고 뭐 달라졌네 변한 거 알아보고. 저는 좋아요. 사람마다 다른 거. 그러니까 살 얘기는 이런 저는 살 빠졌네라는 얘기 굉장히 칭찬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문제가 될 수도 있구나라는 건 지금 처음 생각을 해요. 본인한테는 칭찬이겠지. 아니 근데 다른 사람들한테도 다른 사람들한테도 일반적으로 그럴 수 있구나라는 생각은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거 외에 그냥 뭐가 바뀌었네요 좋아 보여라는 거는 기분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막 성희롱 막 그런 것 때문에 회사에서도 그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그렇지. 근데 뭐 여자들끼리는 얘기해주고 알아봐주면 고맙더라고요. 저는. 그게 관심으로 느껴지니까 좋은 거잖아. 근데 그게 어떤 사람들은 평가로 받아들이거든.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너 이렇게 하니까 이쁘다 그러면은 그거 좋은 평가를 받았으면 또 거기에 굉장히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조금 그러시는 게 예쁘다 이거보다도 뭐 소녀 같다, 뭐 수고 같다 비유법을 써서 표현해봐야 되겠다. 조금 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 사람은 뭔가 변신하고 왔는데 그냥 이제 그것도 다 그럴까요? 그 사람 좀 상처받을까요? 그건 뭐 사람마다 좀 다를 것 같아. 그거는 그 이제 물어보고 표현하고 좀 들으니까 좀 어때? 좀 혹시 기분 나쁘진 않아? 그리고 물어보면 좋겠죠? 네. 그랬어요. 일단 득하님이 머리 자르고서 아까 그래서 이제 말을 안 하고 그냥 아무 소용없어요. 늦게 얘기하면 와닿지 않아. 이렇게 알아봐달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좋은 마음으로 하신 건 전 느껴져요. 기분 안 나빠요. 그래도 어머님 많아요. 은봉이가 이번 주 제주도 갔다가 학교에서 올라올 때 친구랑 같이 왔어요. 지금 친구가 지금. 네. 아침에 밥 챙겨주고 그거 오려고 핑계지만 더 일찍 일어나서 해주고 와도 올 수 있었지.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중간에. 어쨌든 늦었어요. 아니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야? 죄책감이죠. 늦었다는 거에 대한. 당연히 늦을 수 있지. 뭐 핑계지만 이런 얘기를 하면은 되게 구차해 보여 사람이. 네네. 그런 말 자주 쓰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상대방이 입을 틀어막는 거잖아. 나 늦었다고 뭐라 하지 마. 나도 내가 늦은 거 알아. 제가 원래 좀 많이 늦는 사람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아니, 그런 게 좀 습관처럼 그렇게 들으니까 어때요? 오늘이 정말 많이 안 왔네요. 깜짝 그러게. 놀랐네. 아니 지난주에도 생각 안 했는데? 지난주에도 적었죠. 오늘은 비 오는 토요일 날 아침에 집단에 오는 게 이상한 거야. 이거 이상한 사람이네요. 그렇게 얘기해서. 지난주에는 어땠어요? 아직 가더라고요. 한 번 제가 집에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화를 내고 막 그러는 것보다는 내 앞에서 얘기를 하면서 좀 울었어요. 어떤 마음이었어요? 울 때는? 그냥 뭐 없는 감정을 올려낸 건 아니고 진심으로 얘기했어요. 엄마도 어렸을 때, 아주 어릴 때 자살이라고 생각했던 적은 있었다. 근데 그때는 그 할머니 생각하면서 내가 하면 안 되는구나 생각을 했었던 것 같다. 근데 그 상황에서 할머니한테 엄마가 그 마음을 얘기하고 싶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다. 근데 너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좀 울었어요. 그래서 어떤 감정이야? 그냥 속상한 감정이었죠. 네.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들이 그 학교에서 정서 무슨 검사 뭐 그런 걸 하는데 자살에 대한 응답을 해서 반신구 지정을 해서 학교에 갔다 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제가 노다시님께 따로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제 아들이 가장 그런 얘기 왜 하는 거야? 나는 뿔리님 말에서 네. 계속 쓸데없는 말들이 들어가요. 이런 얘기도 해요. 누사님한테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런 얘기는 그냥 사실입니다. 지루하게 들릴 수 있지만 좀 참아달라 이 얘기 아닌가? 다 다시 듣는 얘기니까 좀 그냥 그런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무님은 어떤 마음이에요? 저는 그게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아니 아까도 왔을 때 좀 더 일찍 올 수는 있었지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어떻게 하든 나한테 공격하지 마. 그러니까 저도 좀 아까 여신님 했던 말에 동의하거든요. 누사님이 했던 말이지만 이런 얘기를 하면은 내가 지루해도 참아. 그렇게 들려요. 맞아요. 두 번 다시 얘기하는 거지만 지루해도 너 참아. 지금 다른 사람들 위해서 내가 너를 얘기할 거야. 지금 이 메시지인 것 같아. 아니 지난주에도 말하다가 뭐 누사님이랑 통화를 했지만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거야? 아무튼 계속 그런 얘기들이 쓸데없는 부연들이 들어가. 그거 말하기가 싫어져요. 아 그래요? 상대방 입을 다 차단해.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늦게 왔잖아요. 왜 늦게 왔어요? 뭐 동금이 뭐 친구가 왔는데 가을 차려 늦었어요. 그러면 아니 일찍 좀 차려주고 오지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으니까 미리 딱 차단. 그건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요. 소통이 안 되게. 소통이 그거에 대해서 소통하고 싶지 않은 거겠죠? 아니지. 본인이 조금이라도 상대방에게 틈을 주고 싶지 않은 거지. 그럼 대화하기가 싫어져요. 그런 말 빼고 해요. 그냥 담백하게. 어때요? 네. 들으니까 기분이 어떠냐고. 기분이 막 나쁘지는 않은데 안 나쁘다고요? 혼나는 기분 들 것 같은데. 근데 저는 나쁘지 않다는 건 나쁘다는 거야. 그래요? 기분은 좋거나 나쁜 거예요. 나빼드라는 감정은 없어. 이러니까 아들이 엄마랑 대화하기가 싫은 거야. 나도 짜증나는구만. 무슨 얘기를 하든지 그래 그렇구나 이런 표정이잖아요. 집 와서 영상을 좀 봐봐. 본인 표정이 어떤지. 그래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다 알고 있어. 그렇구나. 기분이 어떠냐고요.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아니 뺄리님 기분 물어본 거죠? 뺄리님 기분 물어봤어요. 나쁜 거 같다고? 나빠요 그래 그냥. 비 오는 날 멀리서 왔더니 아침부터 큰 소리 내서 누나님 짜증난다. 또 왜 그러지? 아니 물론 뭐 리더니까 그런 얘기는 하실 수 있긴 하겠지만 저는 기분이 나쁘네 이렇게 얘기하지 또. 근데 원래 진짜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말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지 진작 알고 있었어요. 민망해요? 이렇게 웃어? 쪽팔리죠? 아무튼 다시 얘기해요 여신분한테. 그런 얘기 좀 빼고 좀 부연하는 거. 네. 그건 의도적으로 빼야 될 것 같아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내가 붙어있는 버릇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들이 가장 많이 소통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제 그 아들하고 얘기를 진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얘기를 해봤어요. 학원 선생님인데 학원 선생님이 얘기한 바로는 얘가 어떤 스트레스가 있는지를 알게 됐고 그리고 그건 별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줬고 그래서 애가 별거 아니구나 라고 느꼈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학원 선생님은 얘를 되게 잘한다 우쭈쭈라고 해줘요. 근데 막 잘한다 그게 아니라 그래? 잘했네? 그럴 수 있어? 그런 식으로 약간 얘기해주는데 그게 애들한테 좀 맞는 소통 방법인 거예요. 근데 그 학교에 어떤 애가 뭐 중학생 애들이 푸는 문제집을 뭐 되게 어려운 문제집을 10번을 풀었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걔한테 약간 경계심이 드는 거. 제가 그렇게 막 잘할 것 같아 보이지 않는데 지금 그렇게 많이 했단 말이야? 라는 거에서 걱정을 했나 봐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야 그걸 10번 푸는 애가 바보야. 그걸 뭐하러 10번이나 푸니? 라고 얘기를 해줬대요. 한 번 풀었는데 반이 맞았잖아. 걔보다 네가 더 나은 거야.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줘서 얘가 좀 그거에서 왔던 긴장을 좀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런 질문에서 우리 아들의 스타일이 야 너 뭐 이런 거 걱정되지 이거는 진작에 생각하고 대답하는 게 아니라 그럼 걱정된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라서 할머니도 이거 진짜 하기 싫은데 왜 이런 걸 나한테 물어봐 라고 해서 이렇게 체크했던 것 같다. 그리고 아들이 진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정말 심각한 고민이 있어서 한 건 아니겠구나라고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근데 이제 학교에서는 관심군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후속 조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지정이 되어 있는 뭐 상담센터 뭐 그런 데만 검사도 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거기 너무 멀고 힘들 것 같아서 근처에 조금 더 가까운 곳으로 상담을 다니기로 했어요. 상담 다니는 것도 엄청나게 거부하고 막 그러는데 절대 그건 안 하면 안 된다. 문제로 해야 되는 거다라고 해서 다니기로 했고 근데 해놓고 안 가도 되겠네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그거 되게 비싸. 뭐 그렇게 얘기해서 그냥 하기로는 했는데 안 갈 가능성도 높고 지각을 많이 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학교에서 그 상담 받고 그 결과지나 이런 거를 내라고 하진 않아요? 네, 그런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애를 통해서 요즘에 잘 받고 있니? 뭐 정도 그냥 물어볼 거라고. 그래서 제가 그 서류를 보니까 우선 네 아들에 대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에 대해서 내가 통제 줬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관리할 건데 그거 안 할 거면 이제 학교에선 책임 없어? 라는 거에 대한 서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상담에 대한 거를 달라고 하기에는 권한이 없잖아요. 상담은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그걸 요구를 못하는 게 아닌가. 괜찮은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아들은 엄마가 우는 모습 보고 뭐 반응이 어떨까나 이런 거 없었어요. 제가 또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또 말이 또 길어졌죠. 그러니까 처음 이렇게 앉아서 듣다가 나 다 했어? 나간다. 아들이 시술 간다. 재밌어요. 네? 쪽팔리죠. 제 기분 나쁘고. 왜 웃어요 지금? 쪽팔리니까. 뭐가? 그런 상황이었던 게. 그런데 그렇지만 그날 저녁 때 조금 뭐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조금 애가 저를 좀 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대한다는 걸 어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데 느낌 마음을 열었다. 느낌으로. 아니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인데 가장 친한 사람이 학원 선생님이야. 안 슬퍼요? 그거는 예전부터 계속 알았던 사실인데 뭐 그럼 본인이 그렇게 입학할 때 또 친한 건 아니야? 그냥 본인이 일방적으로 입학만 했지. 그렇죠. 아들도 엄청 저를 따르고 좋아하고 그랬죠. 근데 왜 학원 선생님이 가장 친한 사람이 된 거예요? 왜 갈라졌어 둘이 사이가? 그거는 아들은 그렇다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엄마하고 멀어지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건 내가 해줬던 말이죠. 저는 그게 우리 아들한테도 해당이 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본인은 그때 가장 가까웠다고요? 그렇죠. 어렸을 때는 한 3, 4학년까지는. 그거에 대해서 슬픔이 없어요? 슬펐어요. 저번에는 한번 애를 보니까 좀 슬프더라고. 괜히 눈물이 날 것 같고. 근데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니까. 혹시 홀가분해요? 홀가분이. 저 같으면 전 뭐 없으니까 내가 서운하다 싶다고 하고 그래 뭐 이런 마음 들 것 같은데 어때요? 궁금해요. 그러니까 슬펐다라는 감정을 물어보셨는데 그 애가 이렇게 마루를 지나가는 거 보면서 옛날에는 엄마한테 와서 안기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걸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슬프면서 괜히 눈물 날 것 같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애가 벗어나는 거에 대한 느낌은 그 애가 독립해야 되고 그런다고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받아들이고요. 홀가분한 거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네. 아직은 제가 그렇다고 완전히 모든 걸 다 애한테 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니까. 홀가분해 하는 것 같아요. 조금 어느 뉘앙스에서는 그런가? 그래서 저렇게 마음이 가벼운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학교에서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학교에서 하는 설문은 그거 한문화 가지고 판단하는 건 아니에요. 또 자살하고 싶니? 이렇게 묻고 대답하잖아. 결과가 나오니까 선생님들이 그렇게 물을 수는 있지만 근데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학원 선생님이 애랑 제일 친하다면서 가볍게 얘기하는 게 저도 좀 루카님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정확하게 애하고 얘기해서 알지는 못했지만 우리 애 성향상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스스로 좀 지레짐작하고 있었던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애가 그렇게 그냥 반항심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했던 거고 근데 그걸 확인을 받으니까 그런가 보다. 그 말이 아니라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본인이 너무 가볍게 학원 선생님이랑 애가 제일 친하다고 말하는 게 그게 이상해 보인다고요. 별로 걱정도 안 하시는 것 같고 나는 우리 애가 자살할 수 있다고 생각해. 늘 그 생각을 해요. 특별히 문제가 있어? 없어. 근데 만약에 난 그런 결과 나왔으면 진짜 좀 걱정되고 그럴 것 같은데 너무 그거에 대해서 가볍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 게 좀 이상하다고요. 저는 이해가 되는데 불안했던 거 이제 긴장되고 자살할까봐 근데 하긴 해보니까는 별로 큰 문제 아니었구나 하면 무거웠던 마음이 좀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신경도 안 쓰고 싶은 그냥 그걸 믿고 싶은 학원 선생님 피드백 그 다음 아이 말을 들어봤을 때 난 즉흥적으로 그냥 그렇게 썼다 하는 거 믿고 싶고 그래서 그게 더 신경 안 쓸 것 같아 신경 쓰면 그래서 긴장되고 불안하고 이런 것 같아서 좀 이해가 됐어 말씀해 주세요. 저는 누다신님이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또 이 감정도 회피하고 싶어서 그러는 건가? 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던 거고 했는데 지금 여신님 말씀해 주셔서 그것도 많이 들었고 약간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마음도 같이 있어서 그 확인 못 했다면 이제 선생님 피드백이나 본인 학원 얘기 안 했다면 그냥 어떻게 내가 저거 컨트롤하지? 진짜 엄마로서 행동을 취해야 되잖아요. 확인하니까 그러니까 한동안은 애가 뭐 학원에 갔다가 와야 되는데 안 오고 그러면 불안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뭐 제가 전화도 안 갖고 나가고 그러니까 전화를 할 수도 없고 애가 어디 있는지 위치 확인도 안 되고 그랬는데 이제 우선은 그렇게 됐고 애 입에서도 그렇게 많이 듣고 나니까 해프닝으로 나는 이제 받아들이고 싶은 거고. 두 얘기가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그냥 회피하고 싶은 마음도 이해가 되고 힘들었을 것 같아요. 차라리 힘들었다고 얘기해요. 너무 힘들었다고.
남편이랑은 얘기했어요? 그 이후에? 지난주 이후에? 남편이랑은 이제 뭐 아주 간단하게 그냥 설명을 해줬어요. 이런저런 다 확인된 다음. 그러니까 그 원래는 애하고 남편하고 같이 앉아서 얘기를 하라고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시간 있게 애랑 뭐 남편이 계속 늦게 오기도 했었고 뭐 그래서 그러니까 남편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그러진 않는 거예요? 그냥 뭐 와이프가 알아서 하겠지 이런 마음인 거야?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진짜 힘들겠다. 진짜. 남편이 없는 거야. 본인 삶에는. 어떻게 보면 제가 무시하고 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남편이 표현 안 할 때 물어도 안 봐요? 지금 속 올리지 않는가 봐요. 좀 네? 불안하진 않냐고 애가 이렇다는데 물은 안 봐요? 남편이? 네, 아들 얘기를 했을 때 남편이 아무 반응 없다 할 때 물은 안 봐요? 물어보고 서운할 것 같은데 나만 지금 내만 새끼 되나? 뭐 이렇게 전혀 표현 안 해요. 그러니까 남의 자식을 키우는 느낌이야 본인 남편은. 그러니까 저번에도 물어보더라고요. 이런 게 있었지라고 생각을 해서 아침에 출근 전에 야 근데 어떻게 됐어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출근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얘기 어떻게 해? 나중에 이따 저녁 때 얘기하자. 이렇게 하고 그냥 그리고 지금이 남편하고 그렇게 대화가 많지 않은 시기이기도 하고 아니 둘이 사이는 안 좋아도 애가 그러면 아무튼 본인 남편이 이상하다고. 그 내가 보기에는 플리님도 되게 차가운 사람이야. 아무튼 고등학교 졸업하고 은둔형 외톨이만 안 되게 키워요. 집에 처박혀 있을 것 같으면 군대 갔다 오면 무조건 내쫓아. 나가서 굶어 뒤지든지 알바를 해서 살든지. 학원 다니다가도 학원 안 다니면 걔한테 가장 가까운 사람이 사라지는 거야. 그럼 그때부터 애랑 어떻게 소통할 거야? 어렵다, 이 키우는 거. 근데 제가 다가가서 그러니까 감정을 드러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다시 애랑 소통이 될까요? 그러니까 사춘기 애들은 엄마가 다가가는 거 싫어하니까 이제 제가 거리를 두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다시 감정을 드러내야 된다고 하니까 이제 잔소리를 다시 시작하고 그러고 있기는 해요. 근데 그렇다고 애가 또 우리 엄마 이제 필요해서 왔으니까 내가 받아줘야겠다 그렇게 하고 받아주진 않거든요. 대신에 거부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상대방이 거부할 것 같으면 안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진 않죠. 그렇지 않죠. 이런 질문을 왜 사춘기 해요? 애들은 다르다고 그러는 거죠. 사춘기 남자애들. 그러니까 사춘기들은 남자애는 달라. 싫어할 거야. 그럼 본인 표현 안 하고 있다가 아이한테 무슨 문제가 일어나도 괜찮아요? 애가 문제가 없다고 지금 그 문제라고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그 사춘기 아들이 그럼 아이가 그걸 고마워할 것 같아요? 나 옛날에 사춘기 때 엄마가 나한테 다가오지 않아서 너무 좋아 이럴 것 같아요? 본인의 행동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를 묻는 거야. 그렇게 못 잡겠어요 제가. 왜 애 핑계를 대요? 나는 애는 당연히 그렇지만 엄마로서 걱정되잖아. 네. 그러면은 내 마음을 전달하는 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본인이 나중에 아이한테 무슨 일이 생겨도 후회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어떻게든 거절받지 않고 상처받지 않으려고 애한테도 아까 말하는 말투부터 시작해서 지금 패턴도 마찬가지예요. 그 전에 참다 애한테 소리 지른다 얘기했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남자애야. 씨발 지가 나를 무시하든 욕하든 난 할 말을 해야겠어. 당연히 아이를 배려하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할 말을 계속 못하면 애가 나중에 나한테 고마워하겠냐고, 내 속이 편하겠냐고. 지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우리 아빠가 어쨌든 나를 배려해 주려고 애는 썼는데 그래도 아빠가 화날 때 그렇게 표현을 해서 아빠가 나를 사랑을 이렇게 느끼든지 씨발 저 새끼는 가만히 있다 가면 소리 지르네 개새끼 이러고 나가든지 그건 지가 선택을 하겠지.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래도 내가 아니다 싶은 건 내가 얘기했다. 난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 본인 감정은 어디 있냐고, 애에 대해서. 어때요? 어떠냐고요? 그 얘기를 듣고? 내 감정을 표현하는 거야. 뭐요? 내 감정을 표현하라는 얘기인 거구나. 표현하고 싶어요? 표현하고 싶죠? 해요, 그러면. 내 사랑한다, 좋아한다 그런 건 하지 말고 얘가 하고 싶으면 해요. 모르겠어. 진짜 어떻게 하라는 건지 잘 모르겠어, 솔직히. 뭐 하라는 대로 할 거야? 나처럼 소리 지난주에 내가 전화 집 소리 지르고 욕할 거예요? 알려줘도 못하잖아. 난 지난번에 애한테 애 앞에서 온건 잘했다고 생각해. 굳이 그걸 얘기를 하자면. 집단에서 나열님이 나갔잖아. 내 의도대로 모든 사람이 반응하진 않아요. 그래도 할 건 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나가겠지? 그럼 그렇게 해서 그렇게 안 하면 저 사람이 안 나갈까? 그건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너무 일방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지. 뭐 사랑한다, 좋아한다, 얘가 듣지도 않는데 계속 얘가 짜증내는데 그걸 계속 하는 것도 이상하고, 그렇다고 본인이 계속 침묵을 하는 것도 나중에 애는 돌이켜보면은 우리 엄마 아빠는 나한테 표현을 안 해서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그 결과를 자꾸 염두에 두지 말고 본인 할 얘기를 좀 하라는 거예요. 엄마잖아. 만약에 본인 나쁜 같은 사람 데려 상담하잖아요. 이럴 거라고. 왜 애 문제 왜 관심을 안 가져요? 본인 아빠 아니야? 그러면은 제가 관심 가지면 와이프가 무시하고 싫어해요. 이런 얘기 만약에 본인 남편이 나한테서 한다 그래봐. 어떨 것 같아? 본인이 싫어하니까 안 한대. 애가 거부하니까 애한테 놀자고 안 한대. 어떨 것 같냐고. 책임 회피하는 거예요. 본인도 그러고 있다고요. 그냥 냅두는 것도 사실 되게 노력한 거였는데 무슨 말이야? 계속 어려운데 정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관계에 정답이 어딨어. 난 항상 진심이었거든요. 그냥 관계를 감정으로 소통하는 그런 관계 맺음 뭐 그런 거를 잘 못하는 사람인 거잖아요 지금 이라고 하면서 알게 됐는데 내 방식대로는 진심이었고 열심히 했는데 보통 사람들이 헷갈려 하거든. 뭐 어디에 가면은 애를 왜 그렇게 두냐, 뭐 잔소리를 해라, 뭘 해라, 뭐 그리고 또 어디 가면 또 애의 자율성을 존중해줘라.
그게 헷갈리는 이유는 맥락과 상관없이 방법만을 찾기 때문에 그게 헷갈리는 거예요. 나도 우리 큰애가 어제 시험이 끝났는데 내가 집에 왔는데 애가 없어. 난 PC방에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방에 있더라고. 그래서 뭐 시험 끝났으니까 고생했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봤더니 자. 바쁘구나. 오늘 이제 가서 집에 있으면 야 아들 뭐 시험 잘 봤어? 고생했어. 뭐 그러면 얘기를 안 하겠지. 그러면은 야 얘기 좀 해 이 새끼야 라고 바로 하진 않을 거예요. 얘기하기 싫은가 보다. 근데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나도 열받잖아. 아니 이 새끼가 질문을 해도 그럼 그땐 소리라도 지를 수 있지. 그래서 관계가 어려워. 정답이 없거든. 그래서 본인 감정, 아이 감정 생각해 가면서 표현도 하고 참기도 하고 이렇게 해봐요. 어때요? 들으니까 기분이 어때? 네, 어려운 게 그거였어요. 잘 냅둬라 하는 게 많으니까 노력해서 냅뒀던 건데 그리고 답을 찾으려고 했던 건 맞는 것 같고 홀가분까지는 아닌데 또 내 마음 알아준 것 같아요.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알아주신 것 같아요. 또 만약에 아이한테 이번에 이런 일이 없었다면 내가 프레님한테 이렇게 뭐라고 하진 않았을 거야. 근데 아이한테 냅뒀더니 아이가 와서 엄마한테 좀 얘기도 하고 학교 생활도 힘들지만 하고 뭐 그러면 괜찮아. 그래서 내가 동급이한테 냅두라고 하잖아. 얘는 나와서 엄마한테 어쨌든 얘기할 때도 있고 여행도 같이 가니까. 근데 그런 동급이한테 계속 잔소리를 해대고 이상하지 않아? 요즘에 안 하지 계속 본인 학교 졸업하기 전에 했었잖아요. 그래서 본인도 은근히 본인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있어. 그래서 20살 되면 다 내보내. 개새끼들 진짜. 다 내보내. 짱구 새끼들 다 필요 없어. 여신님은 무슨 생각해요? 어렵다는 말 생각 들었어. 그리고 나도 욕먹기 싫어해서 아이가 이제 화를 내면 저도 이제 피해버리는. 그렇구나. 이제 어렵다는 생각 들었어. 걔가 싸우기 싫어서. 그 전에 피하는 건 아니지만 어떨 때는 그러니까 내 너한테서 마음 아예 정리하겠다 이렇게 하고서 철수하는 이런 너무 어렵다 하는데 근데 일단은 감정 그냥 얘기하는 그러니까 내가 화를 내고 싸우고 할 때는 제가 죄책감이 계속 들었거든요. 아이를 나쁜 아이를 만들지 않나? 제가 어릴 때 엄마한테 그랬던 게 엄마가 계속 원망스럽거든요. 내가 이렇게 되면 나 엄마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우리 아이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했는데 조금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뭐랄까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화를 내는 이유를 이제는 좀 당당하게 화를 내고 좀 싸우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거. 근데 여친님이 어렸을 때 엄마한테 상처받는 게 있으니까 얘한테 그거 상처를 주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다고 얘가 엄청 고마워하진 않아. 어렸을 때 가난했던 사람들이 부모 되면은 자식한테 경제적으로 엄청 해주거든. 얘가 엄청 고마워하지 않아요. 얘는 가난해본 적이 없거든. 근데 내 위로는 되는 거지. 자기 만족이지. 자기 만족. 그리고 얘한테 나중에 비난하지. 내가 너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데. 그런 거네.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마. 그래서 본인 과거에 대해서 내가 엄청 상처받을 때 이렇게 생각하지도 마요. 그냥 엄마 스타일이 그렇고 본인 스타일이 그런 거고. 그래서 그거에 근거해서 내 자식 키우지 말고 애한테 그냥 묻고 대화 시도하고 이 새끼가 대화 거부하면 지랄도 했다가 그래도 안 되면 그래 이 새끼야 너 혼자 살아라. 그렇게 좀 해요. 우리 애는 아빠가 누다신해서 엄청 좋을 것 같아? 네. 태어날 때부터 아빠가 누다신이어서 걔는 다른 아빠 경험이 없잖아. 어때요? 우리 애는 내가 생활비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딱 주니까 좋을 것 같아? 아니. 당연하게 생각해. 당연하게. 당연하죠. 아기 때부터 줬는데 대신 얘기하지. 20살 때까지야. 20살 되면 아무것도 안 줄 거야. 그러니까 그때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중에 성인 돼서는 생각을 하겠지만 지금 당연하게 생각해요. 여신님은 공개집단 와서 너무 좋아? 네? 1년 내내 좋아? 집단 와서 1년 내내 좋으냐고. 좋아요 저는. 이제 당연한 거예요. 그냥 당연하게 오잖아. 그래서 아무리 잘해줘도 그런 게 뭐 좋다고 하는 건 별로 자기 만족이야. 그래서 편하게 키워, 편하게. 어차피 뭐 지 인생 지가 사는 거지. 그냥 그렇게 생각해. 뭐 자살하면 가슴이 무너지겠지만 그것도 걔 인생이라 생각해. 나는 어떻게 내가 자살하라고 시킨 것도 아닌데 지가 자살을 하면 대신 내가 그걸 막을 수 있다면 막겠지만 내가 모르는 데서 나도 전혀 모르게 했다면 그럼 뭐 누구를 탓할 거야? 또 이 말만 들으면 사람들이 날 욕할 텐데 그런가? 갈까? 난 자식이 자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누다심은 막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 욕좀 먹지 뭐. 모르고 하는 소리고. 불카님은 좀 어때? 이렇게 얘기 들으면서 자식 얘기? 어렵다. 애 키우는 거 진짜 어렵구나 이 생각하고. 저는 아까 뿔리님 처음 얘기 시작할 때 애가 죽고 싶다고 하면 뭐라고 해주지? 나는 할 말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사는 게 선이다. 죽는 게 선이다. 나는 이미 난 모르겠거든. 근데 나도 모르겠는 상황에서 애가 죽겠다고 하면 무슨 당위로 말려야 되나 되게 아득할 것 같아서 너무 가슴이 답답했어요. 너무 힘들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누다씨님 얘기 들으면 그래 다 각자의 몫이다 이런 생각 들고 어렵다. 저는 근데 큰엄마 생각이 좀 났는데 큰엄마가 엄청 괴롭혔잖아요. 이건 큰엄마 하고 싶은 대로 한 거거든. 그러니까 마음에 짐이 없어요.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나와서도 난 내 맘대로 살 수 있고 그렇지. 그는 그의 할 일을 했고 나는 나의 할 일을 열심히 했고 그러니까 내가 뭐 더 해야지 뭐 어떻게 해야지 이런 마음의 짐은 없는 것 같아요. 좋네. 그래. 맞아. 아니 큰엄마가 좀 잘해줬더라면 계속 뭐 잘해주고 완전 수용적이었으면 제일 좋았겠지만 괴롭히면서 잘해줬더라면 그것도 괴롭지. 버릴 수도 없고. 헷갈렸을 거 그러니까. 사는 내내 헷갈렸을 거예요. 그럼. 너무 되게 그건 진짜 장점인 것 같아요. 양육자가 그렇게 되게 너무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나니까 커서 이제 생각할 여지가 너무 뚜렷한 거예요. 아, 이 사람의 욕구가 이거였고 이런 거였구나.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었네. 서로 어쩔 수 없었네. 이런 거. 맞아. 그렇죠. 근데 만약에 누가 죽는다 그러면 무조건 말려야 돼. 무조건 말려요? 무조건 말려야 돼. 그거는 확실해. 무조건 말리는데 그래도 죽으면 어쩔 수는 없는 거고. 근데 내 내담자 중에 10년 전에 죽고 싶다고 온 애가 있었어. 그래서 내가 설득을 했지. 네가 네 인생을 못 살아봤으니까 네가 네 인생을 잘 살아보게 됐을 때도 죽고 싶으면 죽어라. 근데 이 친구가 얼마 전에 자기 잘 살지 않니? 근데 진짜 잘 살거든. 자기 죽어도 되니? 그래서 내가 네가 죽으면 내가 서운하겠지만 네가 죽는다면 나는 그래 네 결정을 내가 존중해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 그치. 살 만큼 살았는데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대.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엄마한테 얘기했더니 엄마가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이 친구가 그것 때문에 지금 산다 하더라고. 내가 죽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구나.
이 친구 열심히 잘 살아. 잘 살아. 그래서 엄마 때문에 산대. 그래서 그래 잘 산다 이랬지. 근데 그 말을 하는 걸 듣는 기분은 어때요? 난 되게 좋았어. 좋았어요? 왜냐면 그 친구가 진짜 잘 살거든. 진짜 잘 살아서,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노다씨님이 그렇게 얘기했지 않냐? 나도 계속 알고 있었거든. 그래서 아 드디어 그때가 왔구나. 내가 잘 사는구나. 그래서 그때는 너 죽어 이런 게 아니라 그래 네가 죽는다면 난 소원하지만 그래도 네 마음 충분히 이해하고. 왜냐면 그렇잖아. 잘 살게 됐을 때 사람들은 굉장히 뭐가 새로운 게 변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진 않거든. 여전히 삶은 좀 계속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좋았어 나는. 좋았다니까 좀 띄엄파는 느낌인데. 어떤 마음은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네가 열심히 노력한 걸 나도 받고 네가 그만큼을 살아냈고 너무 잘하고 이런 마음 아니에요? 그쵸? 맞아. 근데 그 다음 만약에 정말 그래 버리면 그때 너무 힘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 내가? 그러니까 아니에요? 안 힘들어.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자기 삶을 어쨌든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어쨌든 사람이 죽잖아. 병사든 사고사든 스스로 목숨을 끊든. 근데 굳이 80, 90까지 살아야 잘 사는 거고 10대, 20대 죽으면 그건 굉장히 나쁜 죽음인가?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 근데 저도 지금 이 말 들으니까 좀 생각이 드는 게 요새 일하면서 계속 그런 분들 보잖아요. 그래 병원에서 이게 정말 사는 게 선이 아닌 것 같다는 그래. 생각이 많이 들어요. 나이 들고 그렇게 몸 아프고 아 정말 현대인들이 거의 다 병원에서 죽잖아. 나는 가장 비인간적인 죽음이라고 생각해. 병원에서 죽고 싶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그래도 상태 양호하신 분들이 내려와서 치료받고 아니면 베드사이드 올라가가지고 치료하거든요. 근데 내려와서 너무 기운 없는 날 어떤 분들 죽어야 되는데 왜 안 죽는지 모르겠다 이런 소리를 그래 수시로 해요. 근데 저는 일단 치료를 해야 되니까 너무 막막한 거야 그 말 듣고. 그래서 잠깐 생각했다가 그냥 저는 지내시는 동안에 같이 재밌게 운동하고 그렇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 라고 하는데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 맞아. 우리 할아버지가 췌장암으로 가셨는데 췌장암은 발견되면은 거의 이제 말기거든. 그래서 뭐 전체 기간은 짧았는데 의식이 없는데도 숨이 안 끊어지는 거야. 근데 그거를 할아버지가 되게 고통스러워하는 걸 봤어. 그러니까 의식은 없는데 막 이렇게 죽지도 못하고 살아있지도 못하고. 이제 그거 보면서 나는 안 걸리면은 산에 들어가야겠다 혼자. 무슨 마음인지 알 것 같아요. 이해가 가. 오늘 내가 연락이 없으면 산에 들어가 있는 줄 알았어. 산에 놀러 가야겠다.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 할아버지가 자식들이 많으니까 자식들이 온갖 좋은 거를 다 해서 막 할아버지를 이렇게 먹였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숨이 안 끊어진다고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때 대학생 때인데 나는 저런 거 먹지 말아야지. 건강미식. 그래서 그런 걸 안 좋아해. 그래요? 그래. 숲을 끝까지 안 오는구만. 숲을 왜 안 와요? 늦는다 그랬는데. 뭐 늦는다 그랬는데. 그래, 마무리들 합시다. 저는 북한이 걱정했었거든요. 지난번에 유튜브로 봤었어요. 나는 북한이라고 되게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 보였었고 걱정돼서 오늘 어떤가 좀 듣고 싶었는데 어떠라고 좀. 근데 원래 이렇게 사람들하고 있으면 기가 소통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아픈 분들 만나면 기가 많이 뺏길 것 같고 그리고 워낙 되게 모든 걸 진심인 것 같거든요. 저는 좀 감정 회피도 많이 하고 그러지만 그래서 힘들겠다 생각이 들어요. 못 들어서 조금 아쉬운데 어쨌든 많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제가 얘기할 때 항상 여신님이 많이 제 상황에 대해서 공감해 주시고 그러시잖아요. 너무 고맙고 고마워요. 나한테 신경 써주고 계시니까 나올 수 있는 고맙고 공감하고 아들은 뭐 제가 그동안에 제 마음에 대한 것들을 다 구구절절 설명하기가 어렵고 그런 것들이 다 기억이 사실 나지는 않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짧게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되게 저가 많이 힘들 때 이렇게 힘이 되셨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보니까 그 페이스북에 혼자 보는 메모를 남겼던 게 보이더라고요. 고맙다, 얘한테. 혼자서 독백처럼 써놨던 게. 그랬기 때문에 더 사춘기가 좀 속상하고 그러긴 했었어요. 근데 그걸 놔줘야 된다. 독립이고 엄마가 감정을 계속 끌고 갖고 있으면 안 된다. 엄마가 날 좋아하는 눈길을 쳐다보는 것도 너무 짜증나고 싫더라. 막 그런 말씀 주시니까 마음을 정리를 하고 거기 있었던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지금 그렇게 지내왔는데 아무 문제 없었으면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뭔가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라. 그 말인 것 같고. 네, 잘해볼게요. 네, 잘해보려고요. 그리고 동금이가 없지만 저는 계속 오는 게 이렇게 항상 내가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한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그냥 해야 되는 거라 생각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내 몸 움직여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거는 나한테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리고 뭐 집단을 좋아하니까 근데 뭐 어려워요. 그 지난주에 얘기했던 해야 되는 걸로 생각하지 마라. 자꾸 그것만 집착하냐 그러는데 그렇게 50년 가까이 살아와서 좀 어려워요. 근데 어쨌든 알았으니까 네, 좀 어떻게 안 할 수 있을지 좀 해보려고. 저는 그 루카님이 지난주에 안 나왔잖아요. 갈등하고 안 나오니까 그 연장선이라고 짐작을 했고 또 이번에도 안 나오는 게 저번에 저하고 이제 갈등하고 길게 일단 저 때문에 아니라고 했지만 이번에도 더 길게 안 나오는 거 아닌가 하고 조금 그랬는데 보니까 그래서 또 반가웠고 지난주에 왜 안 나왔는지 궁금하고 해서 제가 물어봤고 확인하니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꿀리님은 그 아들이 이제 상황을 알아보는 건 그렇게 큰 문제 아닌 것 같아서 저도 조금 안심이 되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동금이 없이 혼자 오는 것 자체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미다스님은 제가 아까 그 얘기한 게 아직도 좀 쑥스럽기도 해요. 내 먼저 지레 짐작해서 그래서 이제 했던 게 좀 쑥스럽긴 해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저는 여신님 그때 갈등하고 나서 안 나왔던 거 그때 맞다 그랬지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그때는 진짜 시험 준비가 너무 중요해가지고 그래서 그랬던 거. 이번에 처음으로 이렇게 알림도 안 하고 안 나오는 거랑 지난주에 걱정했구나 그런 것도 느껴지고. 근데 그때랑 마음이 달라요. 그때 안 나온 마음이랑 지금. 그리고 이거는 그 끌리님이랑 여신님이랑 둘 다 이렇게 전하고 싶은 마음인데 너무 다른 사람 맞춰주고 눈치 보느라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살진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하고 싶은 거 다 아셨으면 좋겠다 이런 거.
그리고 플리님이 저한테 모든 거에 다 진심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뭐야? 근데 저는 그걸 알아보는 플리님도 비슷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회피하고 싶고 마주하기가 힘들고 그런 마음이 좀 이해가 돼요. 진짜 힘들었겠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같이 얘기할 수 있어서 좋고 오늘 저는 사람이 많이 없어서 너무 좋아요. 진짜.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어서 그때 떡 보내주셨거든요. 떡 보내줬어요, 플리님이. 떡 그거 얼려놨는데 그때 엄청 맛있게 먹었어요. 고맙다는 말도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나무님한테 오늘 와서 궁금하다고 물어봤잖아요. 좋아요 왜 안 누르냐고. 그래서 만약에 미실님 눈치 보느라고 안 누르는 거였으면 되게 서운할 것 같아. 근데 약간 설마 그런 건 아니겠지? 약간 이러면서 물어보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하여튼 그랬고, 그리고 나무님이 기본적으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어떻게 들으면 차가운데 어떻게 들으면 되게 진심이에요. 그래서 그게 잘 와닿아요. 다른 사람들은 또 이 얘기 들으면 내가 나쁜 사람이고 어쩌고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잘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생각해요. 나무님도 너무 잘 알겠지만. 근데 알잖아요. 살면서 모두에게 이해받을 수 없다는 거. 너무 나는 이해한다는 거. 그리고 그게 나한테 되게 큰 응원이 울어. 싫어. 안 울 거야. 응원이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 막 사람 붙잡고 막 죽지 마,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위로보다 더 크게 들리고 더 오래 남아요. 그리고 오늘 막 마지막에 얘기 나누면서 병원 얘기하고 나무님 얘기도 듣고 그래서 나무님이 그래서 뭐 건강한 거 주면 별로 안 좋아했구나 이해가 되더라고. 주지 마. 그래서 좋았어요. 이상형님. 저 할게요. 제가 테니스 레슨을 받는데 코치가 3번째거든. 코치가 3번째 바뀌었는데 코치마다 말이 달라. 잘한다 못한다 이때 아니 어떤 방법에 대해서 스킬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정답은 그리고 또 이렇게 영상을 보면은 되게 젊은 코치들이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거 보면은 지금 내가 배우는 코치는 옛날 방식대로 가르치는 거야. 이게 테니스도 시대마다 좀 주로 사용하는 게 좀 다르거든요. 근데 사람도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제 부모 교육하러 가면은 뭐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이제 수강자분들이 다른 선생님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왜 선생님은 이렇게 하라고 하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제 삶을 봐도 애한테 늘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 하는 건 아니야. 기다릴 땐 기다리고 화낼 땐 화내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정답이 아니라 매 순간 어쨌든 아이라면은 내 아이와 나와 어떤 감정을 주고받느냐 이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플리님이나 여친님이 이렇게 아이들 키울 때 뭐 단 하나의 정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로카님이 얘기한 것처럼 하고 싶으면 하고 또 애가 힘들어하는데 그래 뭐 그렇게까지 해라 그럼 말고 좀 속상하면 또 하고 말고. 그래서 애들이 상처받으면 그건 또 지들이 인생에서 지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지 어떻게 애들한테 상처를 안 주고 키워요.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지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부모를 이해할 수도 있고 부모를 뭐 이해 못하고 원망해서 등 돌리고 살 수도 있고 부모랑 뭐 그것도 우리가 원하진 않았지만 생기면 받아들여야 되는 일인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계속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정답을 내가 찾느라고 우리 아이의 감정, 내 앞에 있는 사람의 감정을 좀 못 보면 좋겠어. 그래서 그 자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되게 기계적으로 죽으면 안 돼, 뭐 죽으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내담자가 엄마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 친구가 얻었던 거는 엄마가 너 절대 죽으면 안 돼. 너 없으면 엄마도 살 수가 없어. 이렇게 이제 엄마의 감정을 확 느끼니까 얘가 이제 그것 때문에 자기가 좀 더 살아야겠다 생각했던 거지. 뭐 죽으면 안 돼. 뭐 죽으면 소위 말해서 뭐 지옥 가. 뭐 쉽게 말해서 이런 어떤 명제 때문에 이 친구가 살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감정이 소통되는 순간들이 중요하니까 계속 여기에서 우리 같이 연습하고 나눠가면 좋겠고, 루카님이 그거 물어봐줘서 되게 좋았어. 좋아요 안 누르는 거. 진짜 생각도 못했거든. 어떤 거 물어봤어요? 왜 좋아요 왜 안 누르냐고. 그래서 진짜 너무 한 번에 많이 올리더라고. 그치? 그래서 다 못 읽었어. 다 못 읽고, 근데 내가 누른 것도 있잖아. 그래서 뭐 보이는 거 이제 누르기도 하고 했는데, 읽은 거는 다 눌러. 읽은 거 다 누르고. 그리고 뭐 어쨌든 미실님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기서 미실님을 안 힘들게 하는 게 목적은 아니니까 뭐 내가 뭐 미실님이 힘들어하면 안 하고 뭐 다른 내담자가 힘들어하고 안 하면 나는 사라져야 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냥 뭐 힘들어하는 사람도 힘들어하더라 하고 같이 또 마음 나누면 되니까. 그래. 후회를 주고요. 마치겠습니다.